좋은 아침. 영식, 광수, 영철 오빠들. 아침 공기를 가르는 현숙의 목소리는 유난히 밝았어요. 햇살이 숙소 안을 비집고 들어오자 모두가 잠시 고개를 들었죠. 검은 니트의 어깨선이 은은하게 드러나고 머리끝에는 살짝 바람에 말린 결이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웃고 있었는데요. 어제의 현숙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 미소에는 결심이 숨어 있었어요. 상처받지 않기로 한 여자,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마음을 들키지 않기로 한 여자의 미소였어요. 어제까진 좀 정신 없었죠? 다들 쉬셨어요? 현숙이 가볍게 말을 던지자 광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그럼요, 뭐 어제는 좀 하고 말끝을 흐렸어요. 영철은 괜히 헛기침을 했고 영식은 시선을 피했어요. 그도 그럴 게 어제까지만 해도 상철에게 향했던 현숙의 시그널은 꽤 뜨거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시선이 사라졌어요. 대신 그녀는 한 사람씩 눈을 맞추며 윙크를 했어요. 광수에게는 살짝, 영식에게는 장난스럽게, 영철에게는 은근히. 순간 숙소 공기가 묘하게 뒤틀렸어요. 이 여자 오늘 뭐야? 남자들 중 누구도 말은 못했지만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이전의 현숙은 누군가의 반응을 기다리는 여자였다면 오늘의 현숙은 사람들을 반응하게 만드는 여자였거든요. 사실 어젯밤의 현숙은 무너져 있었어요. 영수의 다정한 눈빛 하나에도 마음이 출렁이던 자신이 너무 한심했거든요. 다대일 데이트에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돌아온 건 공허함 뿐이었어요. 영수는 웃으며 모든 여자에게 잘 챙겨요. 재밌었어요. 했지만 그 말 어디에도 진심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걸 가장 먼저 눈치챈 게 바로 현숙이었죠. 아, 나는 또 착각했구나. 그녀는 스스로를 달래며 밤새 뒤척였어요. 이럴 바엔 차라리 내가 놀아줄까? 이 솔로 나라에서 내가 주도권을 주면 되잖아. 그 결심이 바로 오늘 아침의 윙크로 이어졌어요. 식탁 위엔 아직도 어젯밤의 피로가 남아 있었어요. 옥수는 묵묵히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정숙은 무표정하게 토스트를 굽고 있었어요. 그 사이로 현숙이 지나가며 밝게 인사했죠. 정숙님 커피 향 너무 좋다. 아침부터 기분 좋네요. 정숙은 잠시 멈칫했어요. 어제 그 치열한 감정이 남아 있었는데 현숙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러웠거든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지? 정숙의 속이 미묘하게 뒤틀렸어요. 그 표정을 느낀 현숙은 속으로 작게 웃었어요. 그래, 이제 내가 흔들 차례야. 그녀는 옥순 옆에 앉아 일부러 영수 얘기를 꺼냈어요. 어제 영수님이랑 얘기 좀 했어요? 옥수는 머뭇거리며 아니요. 그냥 다 같이 얘기만 좀이라고 답했어요. 현숙은 그 말에 피식 웃으며 커피잔을 천천히 돌렸죠. 역시 다 같이 있으면 깊은 얘긴 어렵죠. 전 뭐 그냥 분위기만 봤어요. 그 말은 아무 의미도 없는 듯 했지만 묘하게 자신만 한 발 앞서 있다는 인상을 줬어요. 그리고 그게 옥순의 마음을 슬쩍 흔들었죠. 나보다 현숙 언니가 더 다가갔나? 영수의 호감이 옮겨간 건 아니지만 그 작은 불안은 이미 씨앗이 되어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전 현숙은 일부러 혼자 산책을 나섰어요. 햇살 아래에서 휴대폰으로 메모를 열고 어제 있었던 대화를 곱씹었죠. 나는 결혼이 목표예요. 현숙님은 매력 있지만 좀 부담스럽달까? 상철의 그 말이 떠올라서 아직도 가슴 한쪽이 쿡쿡 쑤셨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래, 부담스럽다고 느낀 건 그쪽 문제지. 난 나를 바꿀 생각 없어.
그녀는 애써 담담하게 걸었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어요. 상철에게 느꼈던 실망, 영수에게 느꼈던 허무함, 그리고 자신이 또다시 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 모든 게 현숙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어요. 현숙님, 혼자 산책이에요? 영철이었죠.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평소 조용했던 남자였는데 오늘따라 조금 다른 눈빛이었어요. 현숙은 잠시 놀랐지만 바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게요, 오빠가 불러주셨으면 같이 걸었을 텐데. 영철은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엔 묘한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현숙님은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매번 중심을 잘 잡는 것 같아서. 그 말에 현숙은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누구도 자신에게 대단하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녀는 작게 웃으며 말했죠. 그냥 무너지기 싫어서요. 그 짧은 대화였지만 현숙의 눈빛엔 다시 불이 켜졌어요. 누군가 자신을 알아봐준다는 감정. 그게 바로 다시 사람을 흔들 수 있는 힘이었어요. 숙소로 돌아온 현숙은 다시 평소의 여유로운 얼굴로 돌아왔어요. 그녀는 아침 내내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엔 냉정한 결심이 숨어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선택할 거예요. 누가 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그 말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선명하게 울렸어요. 그날 오후 현숙은 거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아침에 바르던 립스틱의 색이 조금 바랬는지 유리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달라. 그녀는 작게 중얼거리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어제보다 더 예쁜 미소, 조금 더 높은 톤의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필요했죠. 오늘은 랜덤 데이트 날이니까요. 하늘이 자신에게 기회를 주었다고 믿고 있었어요. 이번엔 상철이네. 진짜 하늘이 나를 돕네. 그녀는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묘한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상철은 복잡한 표정이었죠. 그는 여전히 예의 바르게 현숙의 앞에 앉았어요. 그의 말투는 늘 정중했지만 어딘가 온도가 달랐습니다. 예전엔 그녀의 눈빛 하나에도 장난스럽게 반응하던 그였는데 오늘은 고요하게 미소를 띠며 형식적인 말만 이어갔어요. 현숙님, 오늘 컨디션은 좀 괜찮으세요? 그 짧은 한마디조차 이제는 의무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현숙은 일부러 웃음을 지으며 머리를 넘겼어요. 괜찮아요. 오빠가 옆에 있잖아요. 그녀의 말에는 여전한 자신감이 묻어 있었지만 상철의 눈빛은 잠시 멈칫할 뿐 다시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느꼈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마음이 식었다는 걸.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어요.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오빠, 나 요즘 생각이 많았어요. 우리 그때 좀 삐걱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오해였던 것 같아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상철은 잠시 웃으며 그래요. 뭐 그런 오해도 있죠. 하고 짧게 받아쳤습니다. 그 말투, 그 거리감이 너무도 차가웠습니다. 현숙의 속은 서서히 조여왔어요. 왜 이렇게 벽을 치지, 예전엔 아니랬는데. 속으로 수십 번 되뇌며 그녀는 애써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상철의 말 한마디가 현숙의 심장을 찔러버렸습니다. 현숙님은 참 매력적인 분이에요. 다만 저는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현실적인 생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아이셋. 그녀는 더 이상 스스로를 감출 수도 없었어요. 그의 말은 부드럽지만 단호했어요.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날의 데이트는 그렇게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돌아오는 길 현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늘은 여전히 맑았는데 그 맑음이 오히려 잔인했죠. 그녀는 속으로 상처를 원망했어요. 결혼 얘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할 거면 처음부터 나한테 그렇게 다가오지 말지. 하지만 동시에 자신에게도 화가 났어요. 왜 나는 매번 감정으로만 믿을까? 왜 이렇게 쉽게 착각을 할까? 숙소 문을 열자 다른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옥순과 영자는 함께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영숙은 얼굴이 조금 창백해 보였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광수가 옆에서 그녀를 챙기고 있었죠. 그 따뜻한 장면이 현숙의 눈에는 이상하게 따가웠어요. 나도 저렇게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다. 순간 그녀의 속마음이 터져나올 뻔했지만 억눌렀어요. 그녀는 여전히 웃어야 했습니다. 현숙님 오셨어요. 데이트 어땠어요? 누군가의 물음에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답했죠. 좋았어요. 그냥 조금 덥네요. 그 짧은 말에 담긴 허무함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생각했어요.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오늘은 조금 어색했을 뿐이야. 내일은 다르게 만들면 돼. 그녀의 머릿속에는 다시 이름들이 떠올랐어요. 영식, 광수, 영철. 다들 나한테 호감 있어. 나만 조금 더 노력하면 돼. 아직 나한테 기회가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하듯 되뇌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자들은 이미 각자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었죠. 영수는 여전히 복잡한 계산 속에서 움직였고, 영철은 느리지만 진심으로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죠. 그리고 영식만이 여전히 현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현숙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상철의 그림자를 쫓고 있었고, 다른 남자들의 시선은 관심밖이었죠. 영식의 작은 관심과 진심은 그녀의 마음에 닿지 않았어요. 그녀에게 중요한 건 자존심의 회복이었거든요. 상철이 자신을 후회하게 만드는 것, 그게 오늘 그녀의 목표였어요. 내일은 내가 이 판을 뒤집을 거야. 그녀는 거울 앞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입꼬리를 올리고 다시 립스틱을 바르며 다짐했죠. 그 순간 눈에 살짝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자신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묻어있는 얼굴이었어요. 그녀는 속으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현수가. 아직 넌 끝난 거 아니야. 그날 밤 바람이 유난히 차가웠어요. 낮에는 웃고 떠들던 사람들도 하나둘 숙소로 들어갔고 정적이 가득했죠. 그런데 그 조용함 속에서 현숙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지?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켰다가 껐다가를 반복했어요. 화면 속에는 순자와 상철이 함께 웃고 있는 단체 사진이 있었죠. 순자의 밝은 웃음, 상철의 편안한 표정. 그 미묘한 공기 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 웃음, 나한테는 보여주지 않았던 건데. 생각할수록 속이 뒤틀렸습니다. 처음엔 그저 질투 같았지만 그게 점점 자존심의 문제로 변해갔어요. 순자님은 조용하고 참한 사람인데 그게 오빠한텐 안정으로 보였던 거야? 현숙은 자신의 강한 성격이 상철에게 부담으로 느껴졌을지도 모른다는 걸 이제서야 조금 인정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나답게 행동했을 뿐이야. 남자가 그걸 감당 못한 거지.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그러다 문득 창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지? 그녀가 문을 살짝 열자 영식이 베란다 쪽에서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그는 늘 그랬듯 어리숙하지만 진심 어린 눈빛을 하고 있었죠. 현숙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다정했어요. 그냥 잠이 안 와서요. 저도요. 오늘 하루 좀 생각이 많았거든요. 둘 사이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영식은 손에 따뜻한 차를 들고 있었고 한 잔을 현숙에게 내밀었어요. 이거요. 방금 끓였는데 좀 마시면서 이야기할래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컵을 받았어요. 고마워요. 근데 영식님은 이런 거 다 챙겨주시네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죠. 영식은 그런 그녀의 표정을 보고 말했어요. 현숙님 힘드시면 그냥 힘들다고 해도 돼요. 그 단순한 말 한마디에 현숙은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무도 자신에게 그렇게 말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다들 그녀를 강하다고, 주체적이라고, 자신감 넘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강함 뒤에 가려진 외로움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녀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 좀 바보 같죠? 왜요? 자꾸 헛된 기대를 하니까요. 나만 잘하면 다 돌아올 줄 알았거든요. 그게 바보면 세상에 바보 아닌 사람 없을걸요. 영식은 그렇게 말하고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 순박한 웃음에 현숙은 잠시 마음이 놓였어요. 영식님은 참 착하네요. 근데 그런 성격이면 상처 많이 받지 않아요?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누군가한테 진심이었단 걸 알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그때 순자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상철님, 이거 너무 웃겨요. 그리고 이어지는 상철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그 소리에 현숙은 또다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녀는 컵을 내려놓으며 시선을 피했어요. 역시 오빠는 이제 그쪽이구나. 영식은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그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으니까요. 현숙님. 영식이 조심스럽게 부르자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나 괜찮아요. 이런 일로 무너질 사람 아니니까.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녀는 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영식은 결국 말했어요. 저는 계속 옆에 있을게요. 아무 일 없을 때도 이런 밤에도. 그녀는 놀라서 영식을 바라봤어요. 그 순수한 눈빛. 그 안에는 계산도 전략도 없었어요. 단지 좋아한다는 감정만 있었죠. 순간 현숙은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누군가 자신을 그렇게 순수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는 게 고마웠죠. 하지만 동시에 미안함이 밀려왔어요. 영식님, 그 마음은 너무 고마워요. 근데 나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영식은 잠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그 밤 현숙은 결국 울었어요.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고 창문이 살짝 흔들렸어요. 그녀는 그 흔들림에 맞춰 생각했어요. 사람 마음이 이렇게 쉽게 변하나 봐. 어제까지 나만 보던 사람이 오늘은 다른 사람을 웃게 만들고. 그럼 나는 뭐였을까? 그녀는 알았어요. 자신이 붙잡으려 했던 건 사랑이 아니라 자존심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자존심이 오늘 무너졌다는 걸.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무너짐 속에서 한 줄기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그래, 이제 진짜 나로 돌아가야지. 그녀는 눈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문 너머로 새벽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중얼거렸어요. 내일은 나를 위해 웃어야겠다. 멀리서 영식은 여전히 그녀의 방 쪽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단지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의 마음은 여전히 순수했고 그녀는 그 마음을 아직 모른 채였습니다. 언니, 저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순자가 방문 앞에서 조심스레 물었을 때 현숙은 그 목소리만 듣고도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평소 순자의 말투는 항상 밝고 경쾌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래, 들어와. 무슨 일이야? 현숙은 일부러 웃으며 자리를 내줬어요. 하지만 순자가 다가와 앉는 순간 그 작은 미소 뒤에 뭔가 단단한 결심이 느껴졌죠. 언니, 제가 사실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데요. 그 말로 시작된 대화는 현숙에게 있어 지난 몇 주의 모든 착각을 송두리째 흔드는 서막이었어요. 순자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상철 오빠랑 저 어제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 말에 현숙의 표정이 살짝 굳었죠. 그래? 무슨 얘기를 했는데? 순자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끝을 흐리지 않고 또렷하게 이어갔어요. 상철 오빠가 현숙 언니를 많이 존중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한 적은 없다고 했어요. 그 순간 공기마저 멈춘 듯 했어요. 현숙은 그 말을 이해하려 애썼죠. 그게 무슨 뜻이야? 그냥 언니가 좀 세잖아요. 오빠는 언니의 매력도 알지만 그 강한 면을 감당할 자신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자의 말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현숙은 순간 웃으려다 입꼬리가 굳었죠. 그래서 그걸 나한테 왜 말해? 언니가 계속 상철 오빠한테 기대를 두는 것 같아서요. 저 그냥 괜히 상처 더 커지기 전에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현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꾹 참았죠. 그녀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순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수 오빠도요.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현숙은 숨을 들이켰어요. 영수 오빠가 나한테. 네. 언니가 영수 오빠 마음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오빠는 사실. 순자는 잠시 눈치를 봤어요. 그냥 모든 분들께 호의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언니만 특별하게 대하신 게 아니라 다 그렇게 하신대요. 현숙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그녀의 머릿속엔 그동안 영수와 나눴던 대화들이 하나씩 떠올랐죠. 그때 커피같이 마셨던 것도 나한테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게 그냥 오빠 스타일이래요. 그날 다른 분들한테도 다 돌려주셨대요. 순자의 말은 칼날처럼 부드러웠어요. 순자야, 너 지금 그 말을 왜 하는데? 현숙은 억지로 웃으며 물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상처가 뒤섞여 있었어요.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그냥 언니가 괜히 더 아파지실까봐. 아니, 괜찮아. 괜찮아. 현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멍했어요. 그녀의 머릿속엔 한 문장만 계속 맴돌았어요.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고. 영수는 애초에 나를 순위에도 안 뒀다고. 그녀는 애써 웃으며 순자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상철 오빠랑은 잘 돼가? 순자는 순진하게 대답했어요. 그런가 봐요. 저한테 되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언니 오해하실까봐 말씀 안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냥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대답에 현숙은 잠시 고개를 숙였어요. 그랬구나.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감정을 눌러 담은 건지 순자는 몰랐어요. 순자는 여전히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언니는 되게 멋있어요. 근데 언니가 너무 솔직해서 사람들이 좀 어렵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게 언니 잘못은 아닌데요. 오빠들이 그걸 좀 부담스러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현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녀가 그토록 자신있게 내세우던 당당함이 누군가에게는 버거움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 그게 가장 아팠죠. 순자는 미소 지으며 덧붙였어요. 저는 언니 같은 사람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언니가 요즘 조금 힘들어 보여서 그냥 나쁜 오해는 미리 풀어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은 마치 위로처럼 들렸지만 현숙의 마음에는 더 깊은 흉터처럼 새겨졌어요. 그래, 고마워 순자야. 너 말이 맞아. 내가 착각한 게 많았던 것 같아.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웃었어요. 그 웃음은 누구보다 단단했지만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고 있었죠. 순자가 방을 나가자 현숙은 조용히 문을 닫고 벽에 등을 기대었어요. 그리고 그제야 작은 숨이 새어나왔어요. 감당할 수 없다고 했구나. 그녀는 거울을 봤어요. 그 안에 자신은 여전히 화려했고 자신감 넘쳐 보였지만 그 안에는 공허함이 가득했죠. 내가 너무 나만 믿었나 봐. 나 같으면 나를 좋아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녀는 스스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그때서야 알았어요. 사람의 착각은 누군가의 무심한 호의에서 시작되고 누군가의 솔직한 한마디로 끝난다는 걸. 그 밤 현숙은 울지 않았어요. 대신 오래도록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는 체념도, 인정도, 그리고 조금의 후회도 섞여 있었어요. 그래도 내일은 또 웃어야지. 나는 현숙이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을 줄 알았겠어? 현숙은 숙소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새벽 공기 속 심장이 터질 듯 뛰는 순간에도 그녀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 장난스럽게 웃고 있었죠. 어깨선이 드러나는 옷과 화사한 미소는 새벽 햇살과 어우러져 보는 사람의 시선을 단번에 끌어당겼어요. 하지만 속내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뜨겁던 상철과 영수에게 보내던 시그널은 어디로 갔는지 오늘 아침 그녀의 눈빛에는 차갑고 계산적인 냉정함만 남아 있었죠. 반대로 남자들에게는 살짝 눈을 맞추고 윙크를 날리며 전략적 매력을 은근히 뽐냈습니다. 영수는 미묘하게 마음을 흔들렸지만 현숙이 착각한 만큼의 호감은 주지 않았고 옥순과 영자는 영수의 태도에서 이미 마음을 접고 있었습니다. 현숙은 속으로 아직 끝난 게 아니야라며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랜덤 데이트였고 상철과 함께 시간이 잡혔죠. 상철은 매너 있게 상황을 받아들이며 그녀의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현숙은 속으로 조바심을 느끼면서도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오늘 밤은 내 필살기 애교를 보여줘서 다들 나에게 반하게 만들겠어. 상철도 질투하게 만들고 놓친 기회를 다시 잡아야지.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착각과 달랐습니다. 상철은 마음이 이미 떠나 있었고 그녀가 기대한 질투한 조각조차 느끼지 못했죠. 현숙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랜덤 데이트 내내 웃고 장난스러운 눈빛을 남발하며 스스로 승리하는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현숙님, 오늘 데이트는 편안하게 즐기면 좋을 것 같아요. 상철의 차분한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들어왔지만
현숙은 장난스러운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해. 조금만 더 애교를 써서 다들 내 매력에 빠지게 해야지. 한편 영식은 여전히 순수하게 현숙의 편지를 받아 읽으며 그녀가 남긴 장난스러운 표정과 전략적 행동 속에서도 상처받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현숙은 그를 신경 쓰지 않은 채 영수영 호강수에 집중하며 마음속 계산을 계속했죠. 오늘 밤 남자들 모두 나를 주목하게 될 거야. 영식 오빠는 그냥 두고 나는 전략적으로 움직여야지. 숙소로 돌아온 현숙은 상철과의 데이트를 정리하며 속으로 분노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장난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다시 마음속으로 새로운 전략을 그렸죠. 오늘 밤은 내가 다시 주인공이 될 거야. 남자들이 나를 보게 하고 상철도 후회하게 만들어야 해. 영식은 그런 현숙을 바라보며 그녀의 착각과 전략 속에서도 순수함을 잃지 않도록 조용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죠. 현숙님, 조금만 마음을 내려놓으면 좋을 텐데. 그러나 현숙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이 계획한 시나리오 속에서 모든 남자가 자신에게 반할 것이라 착각하며 새벽 공기를 가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숙의 심리적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남자들이 이미 마음속 계산을 끝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녀는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믿고 애교와 장난으로 상대를 흔들려고 했습니다. 현실은 그녀의 착각과 달랐고 상철은 이미 마음을 정리했고 영수는 모든 사람에게 호의적으로 행동하며 전략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죠. 현숙은 밤이 깊어도 잠들지 못한 채 앞으로의 선택에서 어떤 행동으로 남자들을 흔들 수 있을지 계속해서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오늘 밤은 실패했어도 내일은 반드시. 그녀는 그렇게 속으로 다짐하며 새벽의 긴장감 속에서 또 다른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한편 영숙. 왜 내 마음은 한순간도 조용하지 않은 걸까? 영숙은 혼자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는데요. 오늘 밤 운 좋게도 영숙은 1순위 영수와 2순위 광수 두 사람과 모두 데이트를 할 기회를 갖게 되었지만 표정은 생각보다 밝지 않았어요. 숙소 안에 갇힌 듯한 공간에서 영숙의 마음은 마치 폭풍 속에서 흔들리는 배처럼 요동치고 있었거든요. 먼저 2순위 광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순간 영숙은 그가 더 이상 여자로서 자신에게 호기심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광수는 편안한 동생 같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는데 그 미소조차 영숙에게는 차갑게 느껴졌죠. 영숙이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제 너를 여자로 보는 마음은 거의 끝난 것 같아. 그냥 동생으로 생각하고 있어. 영숙은 억지로 웃었지만 속으로는 속상함과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마음 한켠에서는 그래 예상했지만 이렇게 직접 들으니까 더 아프구나 하고 생각했죠. 아플 때 누군가에게 다정하게 챙김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강했는데 광수는 이제 그 역할을 해줄 수 없다는 걸 확인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1순위 영수와의 데이트가 이어지면서 영숙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영수는 최근 영숙이 응급실까지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공감만 건네는 모습이었죠. 힘들었겠구나 정도의 말만 들을 때 영숙은 답답함과 서운함이 동시에 올라왔는데요. 영숙은 마음속으로 자꾸 영수에게 투정을 부리며 아니야, 괜찮아. 난 그냥 하고 말하면서도 결국 눈빛과 행동은 영수를 향하고 있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영수가 가장 끌리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죠. 하지만 영수는 옥순이에 대한 마음이 이미 크고 주변 눈치보다
자신의 감정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숙에게 확신을 주지 않고 단순한 공감과 사회적 배려만 건넸어요. 숙소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영숙은 침대 위에서 손을 꼼지락거리며 혼잣말했어요. 왜 자꾸 아니라고 하면서도 영수 씨 생각이 나는 걸까? 광수는 침착하게 옆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영숙의 마음속 소용돌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죠. 영숙은 광수에게는 속상함과 서운함을 느끼고 영수에게는 기대와 갈망, 답답함과 혼란이 얽혀서 마음이 폭발 직전이었는데요. 한편 옥순이는 영호만 알아봐 줄 것 같았고 영수는 자신의 마음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았죠. 사회적 공감은 능숙하게 하면서도 영숙의 진심에는 미묘하게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영숙은 마음속으로 결정했지만 입 밖으로는 말하지 못했죠. 오늘 밤 나는 누구에게 마음을 좀 더 맡기게 될까? 광수에게는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혀 있고 영수는 가까이 있으면서도 마음의 일부만 보여주고 있으니 숙소 안은 긴장과 설렘, 서운함과 기대가 뒤섞인 이상한 공간이 되어 있었답니다. 그 순간 영수는 조용히 다가와 영숙이 오늘 하루 어땠어? 하고 물었는데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영숙의 심장은 덜컥 뛰었어요. 속으로는 영수 씨, 오늘은 조금만 더 진심을 보여주면 안 될까 하고 간절히 바랐지만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아직 없었죠. 왜 나는 항상 마음이 제멋대로일까? 영숙은 침대에 앉아 손을 꼭 쥐고 중얼거렸는데요. 오늘 밤 숙소 안 공기는 한층 더 무겁게 내려앉았고 영숙의 마음은 폭발 직전이었어요. 2순위 광수와 1순위 영수가 모두 가까이 있는 상황에서 영숙의 감정은 갈팡질팡 꼬이고 얽히고 끝없이 요동쳤죠. 광수는 여전히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 있었고 영숙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더 이상 여자로서의 호기심이 없었어요. 영숙이 그냥 동생으로만 생각하고 있어. 광수의 그 한마디가 영숙의 마음을 쿵 내려앉게 했는데요. 아플 때 다정하게 챙김받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큰지 영숙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광수에게선 그 기대를 찾을 수 없었어요. 영숙은 속으로 울컥하면서도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알겠어. 동생처럼 생각해주는 거라도 고마워야지.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꾸 영수가 떠오르고 영수에게 마음이 더 큰 자신을 부정할 수 없었죠. 그때 영수가 조용히 다가왔는데요. 영숙이 오늘 괜찮았어? 단순한 질문 같지만 영숙의 심장은 이미 터질 듯 뛰었어요. 마음속에서는 왜 이렇게 영수 씨에게 마음이 가는 거지? 하고 혼란스러웠는데 영수는 옥순이에 대한 마음이 커서 영숙에게 확신을 주지 않았죠. 영숙은 결국 참을 수 없어서 작은 목소리로 투정을 부렸어요. 영수 씨 좀 더 신경 써줄 수 없어요? 나 아팠잖아요. 영수는 잠시 눈을 피하며 공감의 말만 건넸죠. 그래, 힘들었겠구나. 많이 아팠구나. 영숙의 마음은 폭발했어요. 왜 그래요? 왜 마음은 이렇게 끌리는데 진심은 안 보여줘요? 난 그냥 누군가에게 진짜로 챙김받고 싶어요. 그 말에 광수도 영수도 잠시 멈췄는데요. 광수는 애써 표정은 차분하게 유지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영숙의 폭발적 감정에 놀랐고 영수는 살짝 당황했지만 결국 눈빛만으로 공감만 보여줬죠. 영숙은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면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속으로 소리쳤어요.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크고 다들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지? 영수는 가까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지만 영숙은 그 손을 잡지 못했어요. 마음속 깊은 상처와 기대가 동시에 터져나오면서
영숙은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의 폭풍 속에 있었죠. 광수는 조용히 소파에서 일어나 영숙이 미안 내가 힘이 되지 못해서 하고 말했지만 영숙의 마음은 이미 그 말을 받아들일 여유조차 없었어요. 영수에게 마음이 크고 그에게 진심 어린 반응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광수의 사과는 공허하게 들렸죠. 영숙은 울면서도 속으로 깨달았어요. 내 마음은 결국 영수에게로 향하고 있구나. 그런데 영수 씨는 옥순이의 마음이 크니까 나를 완전히 받아주지 못해. 숙소안은 긴장감과 울음, 속상함과 혼란이 뒤섞인 채 정적이 흘렀고 영숙의 마음은 폭발 직후에도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영수 씨, 오늘 왜 이렇게 느닷없이 옥순이가 눈썹을 살짝 올리며 말했다. 영수는 살짝 웃으며 옆에 다가갔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리 진심보다 옥순에게 느껴지는 매력적 요소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냥 옥순이가 있어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속마음은 명확했다. 이 사람이 지금 내 기준에서 이상적이구나. 옥순이는 짧게 웃으며 시선을 돌렸지만 쌀쌀맞게 굴지 않고 자연스러운 거리감을 유지했다. 응, 뭐 이야기할 거 있으면 해. 영수는 그 반응에서 흥미를 느끼면서도 결코 상대의 마음을 깊이 탐색하려 하진 않았다. 순수한 마음보다 눈앞의 매력과 이상적인 조합이 먼저였다. 영호는 옆에서 살짝 눈을 좁히며 상황을 지켜봤다. 옥순과 자신의 호감은 여전히 살아있었지만 정희에게도 지난 데이트 이후 마음이 조금 열린 상태였다. 마음속에서 복잡한 계산이 오갔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옥순에게 미묘한 보호 본능을 드러냈다. 영수는 옆에 앉으며 옥순이의 자세와 말투, 미묘한 표정 변화 하나하나를 관찰했다. 옥순이, 오늘은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옥순이랑 있으면 편안하면서도 눈길이 자꾸 가네요. 옥순이는 잠시 눈을 깜빡이며 숨을 고르고 마음속에서 이제 더 이상 마음이 없는 사람인데라고 생각하면서도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럼 편하게 말해봐요. 난 쌀쌀맞게 굴진 않을 테니까. 영수는 그 태도에서 묘한 즐거움을 느꼈다. 상대의 마음을 완전히 얻으려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상적 매력에 이끌려 다가가는 자신을 확인하는 즐거움이었다. 그의 시선과 말투는 자연스럽지만 계산적이었다. 영호는 미묘하게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옥순이의 반응이 여전히 자신에게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안도했다. 그러나 정희에게 느끼는 호감도도 조금씩 올라가는 걸 체감하며 마음속으로 갈등이 이어졌다. 옥순이는 영수의 접근을 받으면서도 마음은 이미 떠났지만 상대를 무시하지 않고 적절히 받아주는 균형감 있는 대응을 보였다. 그래요. 그런데 영수 씨, 오늘은 무슨 마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영수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갸웃했지만 속마음은 단순했다. 이 사람 지금 내 기준에서 완벽해. 솔직히 마음은 없지만 지금 순간 매력에 이끌린다. 숙소 안 공기는 미묘하게 긴장되었다. 영수는 매 순간 옥순의 반응을 즐기며 접근했고 옥순이는 쌀쌀맞게 굴진 않으면서도 마음의 거리를 유지했다. 영호는 옆에서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며 자신의 호감과 정의에게 느끼는 미묘한 변화 사이에서 계산과 감정이 뒤섞였다. 그날 오후 영수는 옥순에게 몇 차례 가까이 다가가며 말을 이어갔고 옥순이는 미묘하게 반응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단단히 지켰다. 영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옥순이를 향한 마음을 재확인하고 정희에게 마음이 살짝 열린 자신을 인지하며 복잡한 심리적 긴장이 이어졌다.
옥순이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손을 꽉 쥐었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어제 숙소에서의 긴장과 감정 폭풍이 울리고 있었는데 오늘은 더 복잡한 심리가 그녀를 뒤흔들었다. 영호가 잠시 웃으며 정희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고 옥순이는 속으로 묘하게 쓰라린 감정을 느꼈다. 영호 왜 지금 정희에게 관심을 보여?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속으로 화가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미소를 지었다. 옥순이는 티를 내지 않기로 결심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영호가 자신만 바라볼 것이라는 기대가 깨진 분노가 차올랐다. 그때 영수의 존재가 옥순이를 다시 자극했다. 그는 언제나처럼 자연스럽게 다가왔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공감이나 관심이 아니었다. 영수의 눈빛에는 옥순의 외모, 능력, 분위기 등 이상적 매력에 대한 강한 끌림이 담겨 있었다. 옥순이, 오늘도 예쁘네요. 그 말투는 부드럽지만 속마음은 자기중심적 판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옥순이는 순간 눈을 살짝 가늘게 떴지만 바로 반응하지 않고 차분히 말했다. 고마워요. 그런데 뭐 그냥 이야기나 해요. 영수는 그 반응에 미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겉으로는 친근하게 다가가지만 그의 관심은 옥순을 이상적인 매력의 기준으로 확인하는 자기중심적 행동이었다. 영호는 그 모습을 보고 순간 심장이 뛰었다. 옥순이가 자신만 바라볼 줄 알았는데 영수가 계속 플러팅하며 다가오는 걸 목격했기 때문이다. 속으로 배신감 아닌 배신감 같은 묘한 감정을 느꼈지만 옥순이 앞에서는 차분함을 유지했다. 그래도 옥순이 마음은 변하지 않았겠지 속으로 다짐하며 눈빛으로 상황을 살폈다. 옥순이는 그들의 시선을 느끼면서 마음속으로 복잡한 계산을 했다. 자신은 원래 영호만 바라보려 했는데 영호의 관심이 살짝 다른 곳으로 향하는 걸 알게 되면서 속으로 화가 나고 질투와 배신감이 섞인 감정이 솟구쳤다. 하지만 영수에게 마음이 흔들리면서 한번 다시 영수를 알아봐야 하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영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오늘은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옥순이와 있을 때면 왠지 마음이 더 솔직해지고 편안해지거든요. 옥순이는 잠시 숨을 고르며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속으로는 화가 나고 영호에게 배신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영수의 접근에서 미묘한 설렘과 호기심을 느꼈다. 숙소 안 공기는 한층 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영호는 눈빛으로 옥순이를 관찰하며 마음속으로 정희와의 관계를 계산했다. 정희에 대한 호감이 조금 올라간 걸 느끼면서 복잡한 심리적 갈등이 겹쳤다. 영수는 옆에서 계속 옥순이에게 플러팅하며 그녀가 흔들리는 순간을 즐겼고 옥순이는 겉으로는 차분함을 유지하면서도 내면에서는 심리적 폭풍과 감정의 혼란이 동시에 일어났다. 그날 오후 숙소 안에서 벌어진 이 장면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다. 영수의 자기중심적 매력 접근, 옥순의 내면 갈등, 영호와 정희 사이의 미묘한 감정 변화가 동시에 겹쳐지면서 삼각관계의 긴장감이 극대화되는 순간이었다. 옥순이는 속으로 스스로를 다잡으며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다. 오늘은 그냥 상황을 지켜보자. 감정을 내보이면 영수나 영호 모두에게 혼란만 줄 테니까.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영수를 다시 주목하게 되는 심리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숙소 안은 조용했지만 긴장감은 이미 공기 속에 깔려 있었어요. 오늘 데이트는 랜덤 매칭이었는데 하필이면 영수와 옥순, 영호와 정희가 같은 시간에 배정된 것이었죠. 옥순은 아침부터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겉으로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영호, 오늘도 나만 바라봐 줄까 아니면? 속으로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죠. 영수는 옆에서 자연스럽게 다가왔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친근함이 아니었어요. 그의 시선에는 옥순의 전체적인 매력, 외모, 분위기 등 자신이 정한 이상적 기준에 대한 강한 집중이 담겨 있었죠. 옥순이, 오늘 기분 괜찮아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속마음은 단순했어요. 이 순간 이 사람이 내 기준에서 매력적이구나. 옥순이는 짧게 눈을 깜빡이며 숨을 고른 후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뭐 그냥 이야기나 해요. 그 말에도 영수는 즐거움을 느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옥순의 반응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더 가까이 다가갈 계획을 세웠죠. 한편 다른 방에서는 영호와 정희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영호는 속으로 묘한 불안감과 질투를 느꼈죠. 옥순이와 영수의 데이트를 떠올리면 가슴 한켠이 시큰거렸어요. 겉으로는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내면에서는 옥순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 마음속으로 화가 나기도 하고 배신감과 비슷한 감정이 올라오기도 했죠. 정희는 그런 영호를 눈치채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영호에게 호감을 표현하며 미묘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영호는 지난 데이트 이후 정희에게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옥순이 마음을 완전히 놓지 못하는 상태였죠. 숙소 안은 동시에 두 쌍의 데이트가 진행되면서 미묘한 심리적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옥수는 영수의 플러팅을 받으며 속으로 혼란스러웠고 영호는 옥순이 마음이 다른 데로 향하는 듯한 상상을 하며 불안을 느꼈죠. 정희는 영호에게 조금 더 마음을 열며 자신도 모르게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영수는 옥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며 말을 이어갔어요. 오늘은 좀 솔직하게 말해보고 싶어요. 옥순이랑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해지고 집중하게 돼요. 옥순이는 눈을 잠깐 내리깔고 속으로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영수에게 느껴지는 설렘과 영호에 대한 걱정이 뒤섞이면서 마음이 흔들렸죠. 영호는 정희와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속으로 옥순과 영수의 장면이 계속 스쳐 지나갔어요. 마음 한켠에서 질투와 불안이 치밀었지만 티는 내지 않고 차분하게 행동하려 애썼죠. 오늘은 그냥 최선을 다해야지. 속으로 다짐하면서도 눈빛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숙소 안 공기는 이렇게 서로의 마음이 엇갈리고 삼각관계의 긴장감이 조용히 타오르며 앞으로 어떤 사건과 심리적 폭풍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폭발 직전 상태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영호와 정희가 함께 있는 공간은 겉으로 보기엔 평온했지만 공기 속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영호의 눈은 순간순간 창밖을 스치듯 다른 곳으로 향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옥순과 영수의 데이트 장면이 계속 스쳐갔죠. 속으로 질투와 불안이 뒤섞인 상태였지만 겉으로는 차분한 미소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정희는 그 미묘한 상황을 눈치챘죠. 오늘은 기회다. 속으로 생각하며 일부러 사근사근한 말투와 친근한 제스처로 영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영호 씨,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이런 날 함께 있으면 더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말투와 표정 모두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미묘하게 영호에게 호감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었죠. 영호는 순간 움찔했지만 표정에는 변화가 없도록 애썼어요. 속으로는 옥순과 영수 장면이 떠올라 묘한 배신감과 질투가 밀려왔지만 정희가 다가오자 어쩔 수 없이 시선이 향했습니다. 정희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죠. 눈빛과 미소로 작은 신호를 계속 보내면서 자신의 호감도를 조금씩 높이고 영호 마음을 붙잡으려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영호 씨, 어제 데이트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같이 있으면 편안해요. 나한테 솔직해도 돼요. 말투에는 은근한 다정함과 친근함이 담겨 있었지만 내면에는 영호 마음을 조금씩 흔들고 싶다는 계산적 전략이 숨어 있었죠. 영호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옥순에 대한 마음과 불안, 그리고 정희가 보내는 사근사근한 호감 신호가 뒤엉키며 혼란스러웠죠. 마음 한켠에서는 옥순을 향한 독점적 감정이 살아있었지만 정희의 다정한 접근은 영호 마음속 작은 흔들림을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숙소 안 공기는 점점 더 긴장감이 커져갔습니다. 옥순과 영수의 데이트에서 옥순 마음이 흔들리는 동안 영호와 정희 사이에는 의도적 심리전과 묘한 설렘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정희는 속으로 미소 지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지금이야. 영호 마음을 조금씩 내 쪽으로 끌어오는 순간 겉으로는 사근사근하게 다가가지만 내면에는 전략적 계산이 깔린 모습이었습니다. 영호는 속으로 갈등하면서도 정희의 호감 신호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정희, 넌 왜 이렇게 나를 편안하게 만들까? 속으로 중얼거리며 마음 한쪽이 옥순에게 향하면서도 조금씩 정희에게 열리는 자신을 느꼈죠. 숙소 안 공기는 이렇게 서로 다른 심리와 전략이 얽히면서 삼각관계 긴장감이 극대화되는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옥순과 영수, 영호와 정희 각각의 심리적 긴장과 내적 갈등이 동시에 폭발 직전이었고 앞으로 어떤 선택과 사건이 이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숙소 복도 끝에서 옥순이는 우연히 영호와 정희가 함께 웃으며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두 사람의 밝은 표정, 손짓 하나하나 작은 장난까지 옥순이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숨이 막히는 듯 했죠. 영호, 왜 저러는 거야?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화가 치밀었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죠. 겉으로는 평온하게 서 있지만 속에서는 분노와 질투가 폭발 직전이었어요. 그때 영수가 옆에서 다가왔습니다. 언제나처럼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였고 눈빛에는 옥순에게 느끼는 이상적 매력과 자기중심적 판단이 담겨 있었죠. 옥순이, 오늘 좀 힘들었죠? 내가 옆에 있어주면 기분 좀 나아질 거예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의 관심은 순수한 마음이라기보다 옥순의 전체적인 매력과 순간의 설렘에 집중된 것이었죠. 옥순이는 숨을 고르며 살짝 웃었지만 마음속에서는 혼란이 일었습니다. 영호가 정희와 즐겁게 웃는 장면이 계속 떠오르면서 속으로는 화가 나고 질투가 차올랐지만 동시에 영수의 플러팅에는 이상하게 끌리는 자신을 느꼈죠.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영수에게도 한 번 기회를 줘볼까?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영호에 대한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의 마음이 정의로 향한 걸 목격하고 나니 옥순이의 마음은 복잡한 갈등과 새로운 가능성 사이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죠. 영수는 그 미묘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말을 이어갔어요. 옥순이,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았죠? 잠깐이라도 나랑 같이 있으면 기분이 훨씬 나아질 거예요. 말투는 친근하고 부드러웠지만 옥순이 마음속에서는 영호와 정희를 향한 분노와 영수에게 느껴지는 설렘이 동시에 뒤섞였어요. 옥순이는 속으로 잠시 생각했죠. 영호 마음이 확실히 내게 있는 게 아니라면 영수에게 한 번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그 생각과 동시에 얼굴에는 여전히 평정심을 유지하는 미소를 띄웠지만 속마음은 심리적 폭풍이 휘몰아치는 상태였습니다. 숙소 안 공기는 이렇게 세 사람의 감정이 교차하면서
삼각관계 긴장과 내적 심리 갈등이 최고조로 달한 순간이었어요. 옥순이 마음속 갈등, 영수의 집요한 플러팅, 영우와 정희의 즐거운 데이트 장면이 겹치면서 앞으로 어떤 선택과 사건이 펼쳐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주세요.